안녕하세요. 마스터 제이입니다. 미스터리 제이의 탐정소설 그 10번째 시리즈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이미 끝난 보고서. 제이는 새벽에 들어오는 빛을 싫어했다. 밤의 어둠은 사라지면서도 소리를 남기지 않는데 새벽빛은 문틈으로 끼어들어와 모든 사물을 얇게 잘라놓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사무실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의 무게가 바뀌었다. 누군가 왔다 갔을 때 공기는 조금 더 가볍다. 문을 여는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가벼움이 생긴다. 책상 위에 서류가 있었다. 종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상하지 않았다. 이상한 건 종이의 위치였다. 의도적으로 정리된 사람처럼 가지런했고 그 가지런함이 너무 정직해서 오히려 사람이 손을 뗀 뒤에도 손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제이는 의자를 당기지 않고 서서 서류를 내려다봤다. 첫 장 상단에는 사건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는 번호부터 읽지 않았다. 번호는 늘 사건을 꾸며주는 장식이었고 사건은 번호와 상관없이 사람을 끌어당겼다. 대신 종이의 하단을 먼저 봤다. 글은 그곳에서 끝난다. 끝을 보면 시작이 어떤 얼굴로 왔는지 알 수 있다. 추가 조치 필요 없음. 제이의 손끝이 문장 위에서 멈췄다. 그는 그 문장을 처음 보는 게 아니었다. 처음이 아니다라는 감각이 불쾌한 방향으로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가 먼저 그에게 익숙해지기를 요구해온 듯 했다. 그는 서류를 뒤집었다. 뒷면은 비어 있었다. 종이에 비어 있음은 늘 한 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미 지웠다는 뜻일 수도 있다. 지운 종이는 온도가 다르다. 잉크가 머물렀던 자리와 머물지 않았던 자리는 종이를 만질 때 미세하게 달라진다. 제이는 뒷면을 오래 만지지 않았다. 손이 기억을 만들기 전에 떼어냈다. 서랍을 열어 어제 처리한 서류철을 꺼냈다. 그 서류철은 어젯밤에 자신이 직접 꽂아 넣었다. 내가 여기 뒀다는 기억이 분명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서류철을 펼쳐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이 동작을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만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서두르는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마지막 줄에 같은 문장이 있었다. 글자 크기도, 줄 간격도, 여백의 너비도 비슷했다. 놀라운 건 문장이 아니라 문장이 놓이는 방식이었다. 이 문장은 누군가의 결론처럼 적혀 있지 않았다. 마치 양식의 기본 문구처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채워지는 문장처럼 사람의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제이는 서류철을 덮었다. 덮고 나서야 호흡이 바뀌었다. 숨이 깊어졌다기보다 낮아졌다. 이건 사건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목 안쪽에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그는 그 문장을 소리로 내보내지 않았다. 내보내는 순간 사실이 된다. 지금은 사실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 프린터 쪽에서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사무실 안에서 소리는 자주 난다. 프린터가 아니더라도 공조기의 떨림, 전등의 미세한 윙윙거림, 창틀이 온도차를 견디며 내는 작은 소리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들린 소리는 딱 그 종류였다. 조용히 작동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지켜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소리였다. 제이는 프린터를 보지 않았다. 그는 종이가 완전히 출력될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림은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건의 속도를 빼앗는 행위다. 종이는 천천히 나왔다.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다시 나왔다. 기계가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멈춤. 종이가 완전히 나온 뒤에도 그는 바로 짚지 않았다. 몇 초만 더 두었다. 그 몇 초는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어떤 종류의 기록은 그 몇 초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한다. 종이를 집었을 때 종이는 사람의 체온이 아니라 기계의 온도를 갖고 있었다. 상단에 사건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하단으로 내려갔다. 추가 조치 필요 없음. 제이가 잠깐 웃음 같은 것을 삼켰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정확했다. 그는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새 문서를 나란히 정렬했다. 결론 문장이 같은 줄에 오도록, 글자들의 끝이 같은 선을 만들도록,
마치 이게 원래 한 세트였다는 듯 정리했다. 정렬된 문서는 보기 좋았다. 보기 좋은 결론은 위험하다. 보기 좋은 결론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게 만든다. 전화가 울렸다. 그는 2번 울릴 때까지 받지 않았다. 3번째 울림에서 수화기를 들었다. 상대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인사를 하면 이 통화가 정상적인 일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지금 몇 장? 상대의 목소리는 낮았다. 낮은 목소리는 자신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효과가 있다. 제이는 그 효과를 싫어했다. 3장. 그가 말했다. 현장 나가야 합니다. 상대는 사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현장이라는 단어를 썼다. 현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현장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다. 주소. 제이가 말하자 상대는 짧게 주소를 불렀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동호수는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주소는 기억에 남지 않으려 할 때 더 오래 남는다. 제이는 외투를 걸쳤다. 불을 켜지 않았다. 불을 켜면 출근이 된다. 지금은 출근이 아니라 이동이었다. 서류 3장을 가방에 넣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누군가 보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돌아왔을 때 같은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서류가 자리를 바꾼다면 사건은 현장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연립주택은 낡은 냄새가 났다. 건물은 냄새로 나이를 말한다. 벽에 곰팡이, 계단에 먼지, 수십 년간 묻은 손자국이 섞여 만들어내는 냄새는 아주 솔직하다. 문 앞에는 경찰이 없었다. 현장에 경찰이 없다는 건 2가지 중 하나다. 아직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정리된 상태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문 쪽으로 오다가 멈췄고 다시 뒤로 물러났다. 문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은 자신의 비밀을 조금씩 조정한다. 그래서 문이 느리게 열릴수록 불안은 정확해진다. 문을 연 사람은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눈 밑이 조금 부어 있었고 손톱 끝이 잘려 있었다. 손톱을 짧게 자르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깔끔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사람은 불안이 깔끔으로 위장하고 있는 타입이었다. 제이 맞죠? 그가 말했다. 제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안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는 사람이 죽었어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게 나왔어요라고 말했다. 사람은 죽음을 말할 때 구체를 피한다. 구체로 말하는 순간 죽음은 현실이 된다. 제이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정리되어 있었다. 과하게 정리된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 같아서 오히려 기이하다. 거실의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물컵이 하나 놓여 있었다. 물은 반쯤 남아 있었다. 누군가 마시다 만물은 대개 급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다. 그런데 컵의 가장자리에는 립스틱도 없고 지문도 흐릿했다. 마셨을 흔적이 확실하지 않았다. 방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거실보다 차가웠다. 제이는 문턱에서 한번 멈추고 눈으로 방 안을 훑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이불의 주름이 너무 균일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닫힌 채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의 색은 사무실에서 봤던 색과 비슷했다. 바닥에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 시체라는 단어는 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았다. 누워있는 사람은 마치 누워 있어야 하는 형식에 맞춰 놓인 것처럼 보였다. 고개가 조금 꺾여 있었고 손은 배 위에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다. 누군가 손을 정리한 듯 했다. 제이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먼저 방의 냄새를 맡았다. 죽음의 냄새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그런데 이 방에서는 그 냄새가 늦게 도착한 것처럼 희미했다. 죽음이 오래된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시계는 멈춰 있었다. 벽걸이 시계 초침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멈춘 시계는 흔한 연출이다. 흔한 연출은 흔한 의도를 숨기기 좋다. 언제 발견했습니까? 제이가 물었다. 새벽에요. 소리가 이상해서.
그는 비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소리라고 말했다. 소리는 책임을 줄인다. 제이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갔다. 바닥의 감촉이 이상했다. 젖은 것도 아닌데 미끄러웠다. 누군가 닦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닦은 방향이 일정했다. 일정한 방향은 습관이다. 습관은 개인을 특정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 닦음은 개인의 습관 같지 않았다. 마치 매뉴얼대로 닦은 것처럼 단정했다. 제이는 책상 위 파일을 열었다. 파일 안에는 종이가 몇 장 들어 있었다. 첫 장 상단에 사건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 번호는 사무실에서 보았던 번호와 달랐다. 그러나 그는 번호를 오래 보지 않았다. 눈은 다시 하단으로 내려갔다. 추가 조치 필요 없음. 제이의 눈꺼풀이 잠깐 내려앉았다. 여기도구나. 그는 속으로만 말했다. 속말은 자신에게만 상처를 준다. 말로 하면 다른 사람도 상처를 입는다. 그는 두 번째 장을 넘겼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러나 사망 원인 칸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데도 결론은 끝에 붙어 있었다. 그 결론은 이 문서의 내용과 상관없었다. 오히려 이 문서의 내용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제이는 시체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목에는 얇은 자국이 있었다. 자국은 선명하지만 깊지 않았다. 선명한 자국은 흔적을 보여주기 위한 흔적이다. 보여주기 위한 흔적은 누군가의 시선이 이미 이곳에 있다는 뜻이다. 이 파일은 어디서 났습니까? 제이가 물었다. 책상 위에요. 원래부터. 그 남자가 대답했다. 원래부터. 제이는 그 단어를 싫어했다. 원래부터라는 말은 책임을 없애고 질문을 멈추게 만든다. 이 집에 누가 삽니까? 제이가 물었다. 여기 혼자 살았어요. 성격이 좀 사람을 잘 안 만나고 그는 곧바로 덧붙였다. 근데 이상해요. 이렇게 정리된 사람 아니었거든요. 정리. 그 단어가 다시 나왔다. 전부터 귀에 달라붙기 시작한 단어가 또 여기서 등장했다. 제이는 시체에 손을 봤다. 손톱이 깨끗했다. 깨끗함은 죽은 후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의 습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손은 깨끗함이 아니라 정돈됨이었다. 누군가 다듬었다. 제이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지 않았다. 대신 손을 뒤로 하고 방 안을 더 오래 봤다. 손을 쓰는 순간 그는 이 현장과 더 깊이 연결된다. 지금은 연결보다 분리가 필요했다. 이 현장은 너무 정리되어 있었다. 정리된 현장은 무언가를 숨기기보다는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다. 그는 다시 파일을 덮고 그대로 두었다. 파일을 가져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가져가는 순간 이 문서는 원본처럼 취급된다. 제이는 원본이 되는 걸 경계했다. 원본이 되는 순간부터 폭제는 시작되기 때문이다. 거실로 나와 컵을 들었다. 물은 묻히었다. 마시지 않았다. 컵 바닥에는 미세한 흰 가루 같은 것이 눌어붙어 있었다. 세제? 아니면 약? 확실하지 않았다.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이 집에 너무 많았다. 그러나 문서의 문장은 너무 확실했다. 확실한 결론과 확실하지 않은 현장. 그 조합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제이는 거실 테이블 아래를 봤다.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광고 전단지가 아니었다. 회색 재질의 얇은 종이. 그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아무 글자도 없었다. 그러나 종이는 한 번 접혔다 펴진 자국이 있었다. 접힌 자국은 네모 반듯했다. 누군가가 정확히 반으로 접었다. 정확히 반으로 접는 사람은 충동이 아니라 방식으로 움직인다. 남자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이 사건에 이름이 붙는다. 이름이 붙으면 이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 된다. 지금 이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다. 이건 이미 여러 번 반복된 형식의 일부였다. 그렇다고 제이가 그걸 확정할 수는 없었다. 확정하는 순간 자신도 그 형식의 일부가 된다. 그는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신었다. 문 밖 복도에서 다시 집안을 돌아봤다.
정리된 집은 멀리서 보면 더 평온하다. 평온한 집은 사람을 속이기 좋다. 그는 문을 닫지 않았다. 닫으면 이 집의 정리가 완성된다. 지금은 완성되면 안 된다. 누구에게도 손대지 말라고 하세요. 제이가 말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에는 불안이 덧칠되어 있었다. 불안한 사람은 말보다 빨리 손을 움직인다. 제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더 말하지 않았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에서 본 문장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 문장들은 사건을 설명하지 않았다. 사건은 현장에서 살아 있었다. 그런데 기록은 사건보다 먼저 결론을 찍어놓고 있었다. 결론이 먼저 찍혀 있다는 건 누군가가 이미 이 결론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필요는 늘 조직의 언어다. 개인은 필요보다 욕망을 말한다. 이 결론은 욕망이 아니라 필요였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 문서들이 바뀌어 있었다. 바뀐 건 내용이 아니라 배열이었다. 그는 분명 나갈 때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 문서의 간격이 달랐다. 하단의 결론 줄이 조금 더 정렬되어 있었다. 누군가 손을 댄 것 같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고도 정렬되는 배열. 그런 건 바람이 아니라 의도다. 제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이번에는 등을 기대지 않았다. 책상 위 문서들을 하나씩 읽지 않았다. 읽으면 문서가 목적을 달성한다. 대신 종이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살짝 밀어보았다. 아주 작은 힘. 종이는 움직였다. 종이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문장은 그대로였다. 문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문장은 이미 고정되어 있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받기 전에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이미 어떤 선택의 방향으로 밀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선택은 더 단단하게 다가온다. 현장 봤습니까? 상대가 물었다. 봤습니다. 제이가 말했다. 그럼 아시겠네요. 문서가 먼저입니다. 제이는 잠깐 침묵했다. 침묵은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문장을 더 무겁게 만든다. 그 문서를 누가 씁니까? 제이가 물었다. 상대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답이 늦을수록 답은 계산된다. 아무도요? 상대가 말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남는 게 문제인지 남아야 하는 게 문제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됩니다. 제이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말이 끝났는데도 사무실은 조용했다.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준비다. 준비된 공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프린터가 다시 작동했다. 그는 프린터를 보지 않았다. 종이가 나오는 소리만 들었다. 종이는 이전보다 더 빨리 나왔다. 기계가 망설이지 않는 속도. 망설임이 사라졌다는 건 기준이 더 확고해졌다는 뜻이다. 제이는 천천히 일어나 종이를 집었다. 사건 번호가 달랐다. 부서명도 달랐다. 제목은 짧았다. 검토 완료. 본문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변함없이 같은 문장이었다. 추가 조치 필요 없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이는 알았다. 이건 한 건의 사건을 덮으려는 문장이 아니다. 이 문장은 구조를 유지하려는 문장이다. 구조가 유지되면 사람은 편해진다. 편해지면 질문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으면 기록은 더 빨리 복제된다. 그는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지 않았다. 대신 서류가 꽂힌 보관함으로 갔다. 보관함 문을 열자 같은 문장들이 다른 사건 번호로 줄을 서 있었다. 그 줄은 깔끔했고 깔끔함은 항상 무섭다. 더러운 것은 숨기려 하지만 깔끔한 것은 드러내며 설득한다. 제이는 보관함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을 쓰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 시간 동안 프린터는 한 번 더 작동했고 사무실 밖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났으며 창밖에서는 차가 지나갔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였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기록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자라났다. 제이는 천천히 보관함 문을 닫았다. 닫으면서도 완성감을 주지 않으려고 아주 천천히 닫았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에 찰칵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소리는 확정의 신호다. 그는 확정을 싫어했다. 하지만 확정은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날 아침 현장에서 본 시체의 손이 떠올랐다. 정돈된 손, 정돈된 죽음, 정돈된 문서. 그 모든 정돈은 우연이 아니라 같은 결론을 향해 정렬되는 과정이었다. 사건이 누군가의 폭발이라면 지금 제이가 보고 있는 건 폭발 이후의 정리였다. 그리고 그 정리는 늘 특정한 손을 부른다. 손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 정확한 손. 제이는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이번에는 등을 아주 잠깐만 기대었다가 바로 떼었다. 자신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습관 같은 것이었다. 책상 위에 문서들이 있었다. 문서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다. 기록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사건은 이제 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었다. 제이는 손을 뻗어 가장 위에 문서를 한 장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아주 낮게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러나 자신은 들리게 말했다. 이건 누가 시작했지? 대답은 없었다. 대답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대답이었다. 프린터가 다시 울렸다. 이제부터는 문서가 먼저 움직이고 사람은 그 움직임을 따라갈 것이다. 제이는 그걸 알고도 다음 문서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2부. 패턴을 보는 손. 그 사람은 먼저 앉아 있었다. 제이가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은 켜져 있었으며 화면에는 문서가 떠 있었다. 마치 제이가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에 맞춰놓은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럽다는 인상은 대부분 준비된 상태에서만 만들어진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끝이 올라가지 않았다.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말투였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지 않는 동안 그는 그 사람의 손을 먼저 보았다. 손은 키보드 위에 놓여 있었고 움직임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타자를 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건 생각이 느리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느린 손은 이미 다음을 알고 있다. 급할 이유가 없다. 화면 속 문서는 익숙했다. 사건 번호가 달랐고 상단 로고가 달랐지만 문단의 배열과 여백, 줄 간격은 사무실에서 본 문서와 같았다. 제이는 그걸 알아보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데 시간을 쓰면 흐름을 놓친다. 이 문서 제이가 말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타이핑을 멈췄다가 커서를 문단 끝에 놓은 채로 손을 내렸다. 보고 있었다기보다는 그가 말했다. 겹치고 있었습니다. 겹친다. 그 단어는 설명을 거부하는 단어였다. 두 개 이상의 것이 정확히 같은 위치를 차지할 때만 쓸 수 있는 말. 제이는 의자에 앉았다. 이번에는 등을 기대지 않았다. 의자의 높이를 조금 조정한 뒤 화면과 같은 높이에서 문서를 보려고 했다. 시선을 맞추면 관계가 드러난다. 몇 개입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12개입니다. 그 숫자는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임시처럼 들렸다. 10이라는 숫자는 늘 정리 직전에 나온다. 그 사람은 노트북을 살짝 돌려 제이 쪽으로 보였다. 화면에는 문서들이 겹쳐 있었다. 겹쳤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각각의 문서는 다른 파일이었지만 특정 문장들이 같은 좌표에 놓여 있었다. 스크롤을 내리면 문서가 바뀌었고 다시 올리면 또 다른 문서가 나타났지만 결론 부분은 늘 같은 위치에 있었다. 추가 조치 필요 없음. 제이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이번에는 읽지 않음이 아니라 읽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만들었다고 하면 책임이 생깁니다.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책임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만 주체가 없을 뿐이죠.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 하나를 클릭했다. 문서의 메타데이터 창이 열렸다. 생성시간, 수정시간, 접근시간. 생성자는 시스템 계정이었다. 수정자도 시스템 계정이었다. 접근자는 여러 명의 이름이 섞여 있었다. 보세요. 그가 말했다. 사람은 읽기만 했습니다. 제이는 메타데이터를 오래 보지 않았다. 이런 정보는 너무 솔직해서 종종 거짓말을 한다. 그는 대신 파일 경로를 봤다. 경로는 한 번 꺾여 있었다.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한 단계 비켜나 있었다.
이건 폭사본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원본이 없습니다. 제이는 그제야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눈빛은 차분했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놀라움도 흥분도 없었다. 이런 표정은 보통 두 부류에게서 나온다. 이미 너무 많은 걸 본 사람, 혹은 처음부터 감정 없이 접근하는 사람. 패턴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사건의 내용과 상관없이 특정 형식이 먼저 생성되고 그 형식에 맞는 문장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 문장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덮습니다. 덮는다. 제이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한 번 더 굴렸다. 왜 지금입니까? 그 사람은 잠시 생각했다. 생각하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기준을 찾는 눈빛이었다. 임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중복.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다. 같은 문장이 다른 사건에 등장한 횟수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다. 그래프는 어느 순간부터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특정 지점에서 기울기가 바뀌었다. 여기서부터 그가 말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문서가 늘어납니다. 제이는 그래프를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프는 늘 진실을 말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해석을 요구한다. 이 그래프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구조가 스스로를 복제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멈출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계산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그동안 누적된 문서들이 전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검토. 그 단어는 위험했다. 검토는 질문을 의미하고 질문은 구조를 흔든다. 구조가 흔들리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제이가 말했다. 아무도 멈추지 않는군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멈추는 걸 두려워합니다. 멈추면 자신이 마지막으로 손뗀 사람이 되니까요. 제이는 노트북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방 안을 둘러봤다. 이 방은 사무실보다 조용했다. 불필요한 장식이 없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컵 하나뿐이었다. 컵 안에 물은 반쯤 비어 있었고 표면에 먼지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다. 오래 앉아 있었다는 증거였다. 현장도 봤습니다. 제이가 말했다. 그 사람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주 잠깐. 그러나 제이는 그 멈춤을 놓치지 않았다. 현장은 늘 늦게 옵니다. 그가 말했다. 기록이 먼저 움직이고 현장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결과. 제이는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다. 결과는 항상 누군가의 선택을 숨긴다. 이 패턴 제이가 말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그 사람은 화면을 몇 번 넘겼다. 가장 오래된 로그를 불러왔다. 처음에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두 번째는 일주일 전, 세 번째는 사흘 전, 그리고 오늘, 빈도는 짧아지고 있었다. 이제는 그가 말을 이었다. 사람이 죽지 않아도 문서는 생성됩니다. 사람의 죽음은 더 이상 조건이 아닙니다. 제이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바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받아들이는 순간 기준이 바뀐다. 당신은 제이가 물었다. 왜 이걸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웃었다. 웃음은 아주 짧았고 감정이 섞이지 않았다. 제가 맡은 일이니까요.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패턴이 재미있어서요. 그 말은 솔직했다.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위험했다. 패턴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가 말했다. 사람은 늘 설명을 덧붙이지만 패턴은 반복만 합니다. 반복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다. 이 문장 그가 말했다.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화면을 닫지 않았다. 열어둔 채로 대답했다. 사람들이 질문을 시작할 때까지요. 그럼 질문하지 않으면 영원히. 제이는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멈췄다.
이 패턴, 그가 말했다.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삼킬 수도 있습니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폭도는 조용했다. 조용한 폭도는 늘 길게 느껴진다. 제이는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바닥에 닿는 리듬을 일부러 일정하게 유지했다. 리듬은 생각을 정리하게 만든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 문서는 또 늘어 있었다. 이번에는 개수를 세지 않았다. 개수를 세는 순간 그는 이 구조의 일부가 된다. 제이는 의자에 앉았다. 이번에는 등을 기대었다. 아주 잠깐. 그리고 바로 떼었다. 패턴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문제는 그 패턴을 누가 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였다. 3부. 붕괴는 조용히 시작된다. 제이는 문서를 들고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도 문서는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쌓인 종이들은 이미 정리가 끝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정리된 상태가 오히려 불안했다. 정리가 끝났다는 인상은 늘 누군가의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는 문서를 한 장만 집어들었다. 가장 위에 있던 문서였다. 맨 위에 놓였다는 사실에는 의미가 없었다. 이 문서가 특별해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야 할 문서이기 때문에 거기 있었을 뿐이다.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다. 넘기면 흐름이 생긴다. 지금은 흐름을 만들면 안 되는 단계였다. 문서의 하단. 익숙한 위치에 익숙한 문장이 있었다. 추가 조치 필요 없음. 제이는 그 문장을 다시 읽지 않았다. 읽는 대신 그 문장이 적혀 있지 않은 부분을 봤다. 문서의 여백, 인쇄되지 않은 공간, 글자가 오지 않기로 결정된 자리. 이 문서는 쓰이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았다. 그런데도 결론은 단정했다. 쓰지 않은 것이 많은 문서일수록 결론은 더 강해진다. 그는 문서를 내려놓고 손을 떼었다. 손을 떼는 순간 문서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다. 기록은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구조의 것이 된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소리는 크지 않았다. 열렸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아직 계셨군요. 낮은 목소리. 사람을 안심시키는 대신 상황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인상을 주는 목소리였다. 제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그는 대화를 원하지 않았다. 이 문서들 제이가 말했다. 누가 정리했습니까? 정리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원래 저 상태였습니다. 원래부터. 그 단어는 이 공간에서 자주 쓰였다. 원래부터라는 말은 책임을 과거로 밀어낸다. 그러나 기록에는 과거가 없다. 기록은 항상 현재형이다. 제이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구김 하나 없는 셔츠, 빛을 반사하지 않는 구두. 모든 것이 평균에 맞춰진 모습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역할처럼 보였다. 감사팀입니다. 그가 말했다. 설명은 그것뿐이었다. 설명은 늘 최소한일수록 오래 남는다. 문제가 생긴 겁니까? 제이가 물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 말은 너무 빨리 나왔다. 빠른 부정은 준비된 부정이다. 그럼 왜 오셨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고르는 척만 했을 뿐 이미 준비된 답이 있었다.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러 왔습니다. 확인. 제이는 그 단어가 이 공간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확인은 질문이 아니라 결론을 요구한다. 이 문장 제이가 말했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는 문서를 가리키지 않았다. 문장을 가리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기억하는 한. 기억하는 한. 그 역시 범위를 흐리는 표현이었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밖은 평소와 같았다. 차는 신호에 따라 움직였고 사람들은 정해진 방향으로 걸었다. 규칙이 작동하는 풍경은 늘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풍경은 내부의 이상을 감추기에 가장 적합하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이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사망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문제가 되는 건 그로 인해 구조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구조. 이제는 숨기지도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왔습니다. 제이는 그 말을 곱씹었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는 뜻이었다. 그럼 제이가 말했다. 이 문서들은 그대로 두라는 겁니까?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가 말했다. 그대로 있도록 두는 겁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었다. 제이는 책상 위 문서들을 다시 바라봤다. 문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방에서 가장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문서가 이렇게 조용할 때 사람의 말은 필요 없어지기 마련이다. 이건 제이가 낮게 말했다. 사건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 이번 침묵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관성입니다. 관성.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힘. 제이의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스쳤다. 젊었을 때 처음 맡았던 사건. 명백한 오류였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던 그 사건. 한 줄의 문서가 모든 판단을 대신했고 그 문서는 결국 사람 하나를 끝까지 몰고 갔다. 그때도 문장은 단정했다. 지금과 아주 비슷한 어조로. 제이는 그 기억을 붙잡지 않았다. 과거는 붙잡는 순간 현재를 오염시킨다. 그러나 그 기억은 이미 돌아와 있었다. 돌아온 기억은 밀어낼수록 더 또렷해진다. 멈추면 제이가 말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기면 책임이 생깁니다. 그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담담함은 가장 확실한 의사표현이다. 제이는 문서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페이지를 넘겼다. 중간에 여백 채워지지 않은 칸, 미완의 문장들. 그리고 마지막에 붙은 단정한 결론. 이 문서는 누군가의 판단을 요구하지 않았다. 판단을 제거해버린 상태였다. 이건 제이가 말했다.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안전. 그 단어가 공기 중에 잠시 머물렀다. 안전하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위험이 전가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누가 위험해집니까? 제이가 물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질문하는 사람이요. 제이는 웃지 않았다. 웃을 수 없었다. 그럼 제이가 말했다. 제가 질문하면 그 순간부터 그가 말했다. 이 구조는 당신을 인식합니다. 인식. 제이는 그 단어가 문서보다 더 무겁게 들린다는 걸 느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프린터도 전화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조용함은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었다. 제이는 문서를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지금까지 제이가 말했다. 이 구조를 멈춘 사람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들어 있었다. 그중 어느 것도 제이를 안심시키지 않았다. 제이는 의자에 앉았다. 이번에는 등을 기대었다. 깊게. 오래. 이 구조가 요구하는 위치를 일부러 받아들이는 동작이었다. 몸이 먼저 반응하면 마음은 뒤늦게 따라온다. 문서가 보였다. 문서 너머로 이 구조가 보였다. 이건 단순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편해지기 위해 선택한 방향, 질문을 줄이기 위해 만든 문장, 책임을 흐리기 위해 반복된 형식.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관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제이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판단이 늦어진다. 늦어진 판단은 더 정확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지점이 붕괴의 시작이라는 걸. 크게 무너지는 붕괴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의 붕괴. 조용히, 너무 자연스럽게. 4부. 야간 기록. 밤의 보관동은 낮과 다른 규칙으로 움직였다. 낮에는 사람의 발걸음이 공간의 리듬을 만들었지만 밤에는 공간이 스스로 리듬을 만들었다. 형광등은 켜지지 않았고 켜지지 않은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서 오히려 안정처럼 느껴졌다. 불이 없다는 사실은 시야를 좁히지만
집중은 넓혔다. 제이는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은 간단했다. 남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시간대에는 그 결정이 비교적 쉽게 통했다. 야간 근무자는 많지 않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말을 아꼈다. 말이 적은 공간은 기록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 보관통의 문을 열자 공기가 바뀌었다. 낮 동안 축적된 종이 냄새와 먼지가 섞여 오래된 물건이 숨을 쉬는 냄새가 났다. 이 냄새는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직했다. 새 종이의 냄새보다 이런 냄새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제이는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이곳에서는 빠른 움직임이 오히려 눈에 띄었다. 발소리가 바닥에 닿는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일정한 리듬은 불안을 줄이고 불안이 줄어들면 관찰이 정확해진다. 야간 근무자는 창가 쪽 책상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모니터만 켜두고 있었다. 화면의 빛이 얼굴의 절반만 비추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늦었습니다. 제이가 말하자 그제야 야간 근무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엔 늦고 빠른 게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피로가 섞여 있었지만 무성의하지는 않았다. 그는 모니터를 끄지 않은 채 제이를 잠깐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경계보다 확인에 가까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변한 게 있습니까? 제이가 물었다. 야간 근무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화면을 가리켰다. 보관 목록이 떠 있었다. 사건 번호와 날짜가 나열된 단순한 표. 그러나 제이는 한눈에 이상함을 알아챘다. 목록의 정렬 기준이 바뀌어 있었다. 원래는 날짜 순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날짜가 아니었다. 제목도 아니었고 부서명도 아니었다. 이 순서, 제이가 말했다.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함은 이 공간에서 드문 태도였다. 아까까지는 분명 날짜 순이었는데 그가 말을 이었다. 조금 전부터 이렇게 정렬됩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아무도요. 그 대답은 이제 놀랍지 않았다. 제이는 화면 가까이 다가갔다. 정렬 기준을 하나씩 눌러봤다. 날짜, 번호, 제목. 어떤 기준을 눌러도 화면은 다시 원래의 배열로 돌아왔다. 마치 다른 기준이 우선순위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 기준, 제이가 낮게 말했다. 문장입니다. 야간 근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줄이 같은 문서들끼리 묶입니다. 그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제이는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해 열었다. 문서가 화면에 떴다. 사건 내용은 흐릿했고 사진은 로딩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론은 선명했다. 추가 조치 필요 없음. 다른 문서를 열었다. 다른 사건, 다른 장소, 다른 인물. 그러나 같은 결론. 이게 제이가 말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자정 지나고 나서입니다. 자정. 날짜가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기준이 느슨해진다. 느슨해진 기준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기 쉽다. 제이는 보관통 안쪽으로 들어갔다. 야간 근무자는 따라오지 않았다. 따라오지 않는 선택은 이곳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일 때가 많았다. 보관함들이 줄지어 있었다. 금속 서랍에는 작은 번호표가 붙어 있었고 그 번호표는 손때가 묻어 흐릿해져 있었다. 제이는 가장 최근에 사용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문서가 있었다. 정리되어 있었고 날짜 순도 아니었다. 문서들은 결론 문장만을 기준으로 모여 있었다. 같은 문장을 가진 문서들이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제이는 문서를 하나 꺼내 바닥 위에 놓았다. 그 위에 또 하나를 놓았다. 그리고 또 하나를. 문서들은 자연스럽게 겹쳤다. 겹친 상태에서도 결론 문장은 가려지지 않았다. 마치 그 문장이 항상 위로 오도록 설계된 것처럼. 그는 문서를 다시 집어넣지 않았다. 대신 서랍을 반쯤 닫았다. 완전히 닫으면 이 배열이 확정된다. 지금은 확정되면 안 되는 단계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야간 근무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상한 건 그가 말했다. 이 문서들 낮에는 이렇게 안 보입니다. 왜죠? 사람이 많아서요.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정확했다. 사람이 많을수록 기록은 사람의 얼굴을 쓰고 사람이 없을수록 기록은 자기 얼굴을 드러낸다. 이 시간엔 야간 근무자가 말을 이었다. 문서가 먼저 움직입니다. 제이는 그 말을 마음속에 오래 두었다. 보관동 안쪽에서 프린터 소리가 났다. 야간 근무자는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상황을 더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저 프린터 제이가 말했다. 밤에도 작동합니까?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또 그 단어였다. 제이는 프린터 쪽으로 갔다. 프린터 위에는 출력된 종이가 쌓여 있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종이들이었다. 그는 가장 위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다. 사건 번호는 처음 보는 번호였다. 제목은 짧았다. 야간 검토. 본문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추가 조치 필요 없음. 제이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서류 위가 아니라 프린터 옆에 그대로 두었다. 이 문서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다. 잠시 후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다. 방금 출력된 문서가 목록에 추가되었다. 정렬 기준은 여전히 같았다. 문장은 이미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제이는 그 순간 확신에 가까운 감각을 느꼈다. 이 기록은 더 이상 사람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사람은 단지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일 뿐이었다. 이걸 야간 근무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고해야 합니까?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고라는 행위는 이 구조를 낮의 세계로 끌어올린다. 낮으로 올라간 기록은 다시 사람의 언어를 쓰기 시작한다. 그러나 밤의 기록은 더 솔직했다. 아침이 되면 제이가 말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야간 근무자는 잠시 생각했다. 겉보기에는요. 겉보기. 그 단어는 충분했다. 제이는 보관동을 나섰다. 문을 닫지 않았다. 닫으면 이 밤의 기록이 끝난다. 그는 끝내고 싶지 않았다. 끝내는 순간 이 구조를 인정하게 된다. 폭도를 걸으며 그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느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다. 사람들이 편해지기 위해 만들어낸 형식이 이제는 사람 없이도 스스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밤이 끝나기 전에 기록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부. 쓰지 않아도 남는 것. 아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시작됐다. 사무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은 전날과 다르지 않았고 사람들은 늘 하던 시간에 늘 하던 속도로 움직였다. 밤에 있었던 일은 낮의 표정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낮은 언제나 밤을 모른 척한다. 제이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켰다. 불이 켜지자 방 안은 평범해졌다. 평범해진다는 건 이상이 숨을 곳을 찾았다는 뜻이다. 책상 위에는 문서가 없었다. 전날 밤 분명 여러 장의 문서를 그대로 두고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깨끗한 책상은 관리가 잘 된 공간처럼 보였다. 관리가 잘 된 공간은 질문을 받지 않는다. 제이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먼저 서서 방을 둘러봤다. 프린터는 조용했고 전화도 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표시를 내고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어제까지 없던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회색. 제목도 라벨도 없는 파일. 이런 파일은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진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건 반드시 누군가의 의도가 있다는 뜻이다. 파일을 열자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었다. 한 장뿐이었다. 사건 번호는 없었고 날짜만 적혀 있었다. 날짜는 오늘이었다. 본문은 없었다. 설명도 경과도 이름도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조치 완료. 제이는 그 문장을 오래 보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봤기 때문이다. 그는 종이를 파일에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정렬하지 않았다. 일부러 삐뚤게 두었다. 이 문서는 정렬될 자격이 없었다. 전화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울림에서 제이는 수화기를 들었다. 밤에 다녀오셨죠? 목소리는 어제의 그 사람이었다. 아무런 확인도 없이 말을 건네는 방식. 봤습니다. 제이가 말했다. 보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예상 밖이 아니었다. 보고서가 필요 없다는 건 이미 보고가 끝났다는 뜻이다. 정리됐습니까? 상대가 물었다. 제이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늘 불편한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이다. 정리됐습니다. 제이가 말했다. 그럼 문제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소리가 짧게 들렸다. 상대는 더 묻지 않았다. 더 묻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제이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 위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조치 완료. 이 문장은 추가 조치 필요 없음보다 더 위험했다. 이제는 조치조차 끝났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종이를 접지 않았다. 찢지도 않았다. 보관함에 넣지도 않았다. 대신 프린터 위에 올려두었다. 프린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계는 늘 침묵으로 협조한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다. 어제 건 그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아무 일 없었죠? 아무 일. 그 표현은 이제 완전히 일상이 되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제이가 말했다. 그는 안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안도는 책임이 사라졌다는 신호다. 다행이네요. 그가 말했다. 요즘은 괜히 일 키우는 사람도 있어서. 괜히. 제이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굴렸다. 그 사람이 나간 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제 이 방에는 제이와 문서, 그리고 문서가 남기지 않은 것들만 있었다. 제이는 의자에 앉았다. 이번에는 등을 기대었다. 오래. 몸이 먼저 지친 척을 했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 현장의 장면들이 스쳤다. 정돈된 손, 멈춘 시계, 닦인 바닥, 그리고 늘 같은 위치에 있던 결론 문장. 사람은 죽었다. 그러나 죽음은 이 구조의 중심이 아니었다. 중심은 늘 문서였다. 문서는 설명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책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끝냈다. 제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구조는 범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관함 쪽으로 갔다. 보관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문서들은 가지런했고 배열은 날짜 순으로 돌아와 있었다. 밤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완벽함은 언제나 의심스럽다. 제이는 보관함 문을 닫으며 손을 멈췄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아주 작은 틈이 남았다. 그 틈으로 안쪽에 어둠이 보였다. 그는 문을 끝까지 닫지 않았다. 닫지 않는 선택은 사소해 보이지만 구조는 그런 사소함을 싫어한다. 책상으로 돌아온 제이는 노트를 꺼냈다. 공식 문서가 아닌 자신의 노트. 그 노트에는 정해진 양식도 결론 문장도 없었다. 그는 한 줄을 적었다. 기록은 사건보다 먼저 도착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여백을 남겼다. 여백은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프린터가 다시 작동했다. 제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제 그는 안다. 종이가 무엇을 말할지. 출력된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건 아무도 그걸 집어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 소리를 그대로 두었다. 바닥에 떨어진 기록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버리지 않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의 발에 밟힌다. 밟힌 기록은 찢어지거나 더러워지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여전히 걷고 있었고 도시의 소음은 일정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구조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더 조용해졌을 뿐이다. 질문하지 않는 동안 기록은 계속 남을 것이다. 쓰지 않아도, 지우지 않아도, 누군가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그리고 언젠가 그 기록이 다시 사람을 찾을 때가 올 것이다. 제이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문을 끝까지 닫지 않기로 했다. 그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다음 편 예고. 그날 이후 기록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프린터는 멈췄고 문서들은 날짜 순으로 돌아갔으며 결론 문장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정상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제이는 알았다. 구조가 멈춘 게 아니라 숨고 있다는 걸.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답도 필요 없어진다. 대답이 필요 없어진 기록은 누군가의 이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문서가 먼저 오지 않는다. 이번에는 사건이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그 사건에는 기록이 따라오지 않는다. 남겨진 것은 사건도 문서도 아닌 사라진 기록의 공백이다. 누군가가 지었고 누군가는 읽었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그 공백. 제이는 처음으로 기록을 찾는 쪽이 된다. 하지만 찾아야 할 것은 문서가 아니라 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다. 조용했던 구조가 이제는 사람을 부른다. 이번에는 정리된 문장도 단정한 결론도 없다. 대신 이름이 지워진 사건이 제이를 기다리고 있다.